자,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우주의 원소 관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그 전에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 응? 스펙트럼. 스펙트럼 많이 들어봤죠?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은, 어떤 빛이 있을 때 빛의 색깔의 띠, 색깔의 띠를 이런 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뭐 색의 띠. 스펙트럼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알고 있는 거 있니? 스펙트럼의 종류.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선 스펙트럼 중에 빛이 방출되는 방출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 이 선자는 안 넣어도 돼요. 그냥 방출 스펙트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흡수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흡수선 스펙트럼. 그냥 흡수 스펙트럼이라고도 하고. 자, 연속 스펙트럼은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햇빛 같은 거 있잖아요. 그치? 햇빛이나 백열등. 가장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이제 백열등을 많이 얘기하거든. 백열등 그 전구 있잖아요. 그죠? 전구 불빛을 뭐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전구 불빛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유리 조각이 있어요. 프리즘 들어봤니? 프리즘 같은데 이 빛을 통과시키면은 빛의 백열등의 빛의 색깔에 따라서 굴절하는 정도가 좀 다르거든. 그래서 조금 굴절되는 빛, 그 다음에 많이 굴절되는 빛 이렇게 나올 때 분산돼서 나와요. 중학교 때도 한번 배웠을 텐데. 그래서 이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빛을 나누는 그릇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분광기 뭐 이렇게 있고요. 한자인데 나눌 분자, 빛광자, 그릇기자. 빛을 나누는 그릇.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백열등 빛을 분광기에다가 보내주게 되면은 백열등 빛 안에 들어있는 색깔에 따라서, 색깔 빛에 따라서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서 나올 때 분산돼서 퍼져서 나와요. 근데 이런 백열등 빛은 일반적으로 위에서부터 빨, 주, 노초, 파남고 연속적으로 띠가 나오거든. 빨주, 노초, 파남고 연속적으로 나온다 해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 필요한 거 있으면 적어두고 알아야 돼. 근데 빨간색이 가장 위쪽이야. 얘가 굴절을 가장 조금 해요. 자세한 거는 이제 뭐 얘가 왜 굴절을 조금 하는지는 이제 고2 때 물리 같은 데서 이제 배우게 되거든. 그건 나중에 한번 배우도록 하고. 그래서 빛이 와서 조금 굴절돼서 빨간색, 와서 팍 많이 굴절돼서 보라색. 자, 그러면 백열등 빛 같은 경우에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전부 다 나왔다는 얘기는 이 빛 안에 이 빛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 이해됐죠? 이런 걸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백열등 빛. 그러면 이제 방출선 스펙트럼은 뭐냐면은, 이거 되니? 필요한 거 있으면 항상 적어야 돼. 못 적었으면 영상 보고 다시 한번 적고. 방출선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선의 형태로 빛이 방출된다 그런 얘기인데, 원소들 있잖아. 그러니까 뭐 수소, 헬륨 뭐 이런 원소들 있지. 원소들을 방전시킨다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그려줄게요. 실험 장치가 그 책에 있나 모르겠네. 장치가 안 나온 것 같다. 방전관이라고 있어요. 방전. 전기를 보내주는 곳이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빛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실험하고자 하는 원소를 넣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소 원소를 넣었다고 하자. 그리고 여기다 전기를 꽂아줘. 그래서 전기를 꽂아서 빛을 보내줘요. 빛을 보내준대. 전기를 보내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보내주면, 즉 방전을 시키면 요 안에 있는 원소에서 빛이 나와요.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빛을 한 줄기 가느다란 빛으로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빈 틈이 있는 이런 장치가 하나 하는데, 이거를 슬릿이라고 해요. 슬릿을 통과하게 되면 여기 구멍이 작잖아요, 그치? 그럼 빛이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를 마찬가지 분광기를 통해주면, 프리즘 같은 분광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요 빛 안에 들어있는 색깔, 빛의 색깔에 따라서 몇 가지 색깔이 이렇게 굴절돼서 분산돼서 나와요. 근데 이런 원소들은 모든 색깔, 뭐 빨주노초 파남보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뭐 빨간빛, 뭐 파란빛, 다른 색깔이 없으니까 뭐 보랏빛 이렇게 해서 몇 개의 빛의 색깔로 나와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몇 군데만 이렇게 빛이 나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빛이 방출되는데 선의 형태로 방출된다 해서 방출선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원소들은 왜 이렇게 몇 개의 선만 나타나냐면은, 자, 요거 원리 좀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원소 안에 보면은 니네 가운데 뭐 있니? 원자 핵이 있지. 그러니까 원자. 그리고 겉에 이제 전자들이 돌아다니는데,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껍질이 있죠. 그거 뭐라 그래? 전자 껍질. 모르겠다 그래? 응? 이렇게 전자 껍질 맞아.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이 있고, 뭐 두 번째 껍질이 있고, 뭐 세 번째 껍질이 있고, 이렇게 전자 껍질들이 존재하는데, 전자들은 이제 안쪽부터 전자가 채워져요. 참고적으로 옥텟 규칙, 8전자 규칙에 따라서 안쪽부터 2개, 8개, 8개 들어갔지. 이렇게 채워지는데, 지금 뭐 수소를 실험한 거니까 수소가 있다고 하자. 수소 원자, 입자가. 그러면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전자일수록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작아요. 에너지가 작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커져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이유를 따지면은 안쪽 전자 같은 경우에 이 가운데 있는 원자핵이 가까우니까 세게 잡아당기지, 그치? 맞아요? 세게 잡아당기니까 전자는 원래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바깥쪽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자유롭지 못하다. 빨리 움직이지 못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원래 전자들은 다 비슷하게 움직여. 자, 그래서 안쪽에 있을수록 에너지가 작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전자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방정관에다가 원소를 넣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지금 전자가 여기 있었어. 근데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보내줬어. 그러면 전자한테 에너지를 보내줬으니까 전자가 에너지가 커지겠지. 커지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전자가. 에너지가 커지면서. 그러니까 맨 안쪽 껍질의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야. 바깥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보내주면 이 전자가 바깥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커지면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전자 전이한다 그러고. 그럼 바깥쪽으로 올라가 있으면은 얘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약간 불안정해져요. 너 에너지 작은 게 안정할까? 에너지 큰 게 안정할까? 보통 작은 게 안정해요. 네? 에너지 작은 게. 에너지 작은 안정한 상태에서 바깥에서 이제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면 에너지가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에너지가 커지면은 얘가 불안정해져요. 그럼 바깥쪽으로 전자가 왔을 때, 불안정해? 그럼 자기가 자꾸 안정한 쪽으로 바뀌려고 하겠지. 그래서 얘가 다시 내려와요.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갔으니까 에너지를 흡수할까 방출할까? 그치, 방출하겠지. 큰 거에서 작은 쪽으로 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100에서 20으로 갔어? 그 얼마를 방출하는 거야? 80, 그치? 그래서 얘가 다시 안쪽으로 전자가 전이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 방출되는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나와요. 빛 에너지로. 그래서 이게 방출이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게 화학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야. 자, 원소 원자 안에 전자들이 있는데 전자들한테 전기 에너지 방전을 시켜주면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가 바깥쪽으로 전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너지가 커졌지. 커지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지가 안정해지려고 다시 어떻게 돼? 내려와요. 전자를 전이해요. 그때 에너지가 어떻게 돼? 방출돼요. 그 방출되는 게 빛의 형태로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 빛을 이제 분광기를 통과시켜서 스펙트럼을 찍는 건데 전자가 지금 요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자가 더 위로 갔다가 또 내려올 수도 있어. 그럼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원자핵이 있어요. 이렇게 껍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가 요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뭐 내려올 때도 있고 더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있거든. 그럼 요거를 1번, 요거 2번. 이 전자전이할 때 누가 에너지 방출량이 더 클까? 2번. 2번이 더 크죠. 선생님 저기 가인이 연락 주셨나요? 전화는 안 받아요. 그래서 일단 수업하고. 오늘 뭐 있다고 그러지 않았었잖아요.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 중에 2번이 더 큰 에너지에서 작은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방출량이 더 크겠지. 그래서 얘도 에너지가 방출되고 얘도 에너지가 방출되지만 얘가 에너지가 더 커. 그래서 적게 방출되는 거 찍히고 많이 방출되는 거 찍히고 그 위치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찍히는 거야. 그래서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몇 개의 선으로 나타나요. 그럼 이렇게 원소들이 몇 개의 선으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걸로 봐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이 원소, 원자 안에 에너지 궤도, 전자 껍질 얘기하는 거야. 에너지 궤도는 연속적이다 아니면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라는 거지.
요 사이에는 에너지 궤도 전자껍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요 사이에도 전자껍질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여기 올라갔다 떨어지고 여기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따지면 작고 조금 크고 조금 크고 막 하니까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조금 어려워. 고위 거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소들은 방출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걸로 봐서 원소 즉 입자로 따질 때 원자 원소의 에너지 궤도 에너지 준이라고도 얘기하거든. 그 순서 안에서 선생님 번개랑 통과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소의 에너지 준위는 연속적이지 않고 뭐다? 불연속적이다. 됐어요? 이해할 수 있겠니?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아요. 니네 우리 빛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 가시광선. 그리고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더 큰 게 뭐 자외선, X선, 감마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작은 빛은 뭐 전파, 적외선 전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근데 사람 눈에 볼 수 있는 거는 가시광선인데 여기에서 이제 빨, 주, 노초, 파란보 이렇게 빛이 있을 때 빨간색이 에너지가 요 중에는 제일 작아요. 보라색 쪽이 에너지가 요 중에서는 제일 커요. 빛도 파동이거든? 진동한단 말이야. 근데 보라색 쪽은 진동을 많이 해요. 이렇게. 빨간색 쪽은 진동을 조금 하고. 그럼 누가 에너지가 커 보이니? 진동 많이 하는 게 에너지가 커 보이지? 그치? 진동을 막 해. 그럼 에너지가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보라색 쪽의 에너지가 큰 거야. 빨간색 쪽의 에너지가 작은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보면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는 진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파동에서 요 높은데 마루 들어봤어? 마루? 다 까먹었구나. 중학교 때도 한번 나왔는데 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낮은데 골에서 골까지 요 거리를 파장이라고 그러거든. 파장? 그럼 에너지가 큰 쪽은 진동을 많이 하면 요 파장은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보라색 쪽이 파장이 짧은 빛이야. 그럼 반대로 빨간색 쪽은 어떻게 돼? 진동을 조그맣지. 조그마니까 에너지가 작아요. 근데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파장의 길이는 어떻게 돼? 얘가 길단 말이야. 얘가 파장은 길다. 요거를 설명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앞으로 계속 쓰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세요. 이해할 수 있겠니?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꼭? 그래 다시 설명했으니까. 그럼 요거를 다시 보면은 전자가 여기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에너지 방출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에너지 방출되는 거. 1번이 에너지가 작잖아, 그치? 방출되는 게. 그러니까 작으니까 에너지 작은 빨간색 쪽에 이때 방출되는 빛이 찍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에너지가 크지? 그럼 빨간색하고 보라색 중에 어디가 에너지가 더 크다 그랬어? 보라색. 이쪽으로 갈수록. 네? 그래서 얘는 2번은 1번보다는 에너지가 크니까 1번보다 더 보라색 쪽에 치우쳐서 빛이 방출되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선생님 검은색으로 그렸는데 색깔이 없어서 여기에 빛이 방출됐다 그러면 이 셋 중에는 얘가 에너지가 어떤 거야? 제일 크고, 그치? 제일 크고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얘기지. 오케이?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이런 원소들, 뭐 수소, 헬륨, 뭐 리튬, 뭐 이런 원소들은 이런 방식으로 스펙트럼을 찍고 전자들이 전이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에 따라서 방출선 스펙트럼이 찍혀요. 응?
이건 이제 흡수 스펙트럼. 지울게요. 가인이가 아픈가 보네. 우리가 한 명씩 계속 봐주냐. 약속했니? 네? 오늘은 너가 나가라. 오늘은 너가 나가라. 약속을 했나. 자, 흡수선 스펙트럼은 뭐냐면 빛이 흡수돼서 무슨 검은 선이 나타나거든? 근데 요거는 우주에 있는 별들 있잖아. 별들. 별에서 뭐가 나와? 빛이 나오지. 그 별빛들의 스펙트럼을 찍으면 보통 흡수 스펙트럼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책에도 그림이 있는데 자, 여기 우주에 어떤 별이 있어요. 자, 별빛이 우리 지구 쪽으로 와요. 자, 지구 쪽으로 와서 이 별빛의 스펙트럼을 지구에서 관측하는 거야. 근데 우리 태양도 지구에서 멀리 있지, 그치? 근데 우주의 별들은 대부분 지구에서 어때? 굉장히 멀어요. 멀기 때문에 이 별빛이 올 때 우주에 가스나 티끌 같은 우주의 원소들이 좀 뭉쳐있는 곳이 있어. 이런 데를 뭐라 그러냐면은 성운이라 그래요. 성운 또는 뭐 가스구름. 별들 근처에 구름같이 뭐가 껴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주의 뭐 원소들, 가스, 뭐 티끌 이런 것들이 좀 밀도가 높아가지고 자욱하게 껴있는 곳이 있어. 이런 곳을 별들이 거쳐올 수가 있거든. 그럼 거쳐오면은 맨 처음에는 뭐 가시광선만 따졌을 때 빨전 오초 파남보가 다 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성운을 거치면 모든 빛이 다 통과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응? 이 성운에서 어떻게 하냐면 일부 빛을 흡수를 해버려요. 흡수. 그러면 지구에서 이 별빛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빨, 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운 가스구름을 거치면서 일부를 흡수했잖아요. 그렇지? 그럼 빨주, 노초, 파남보 중에 중간중간에 시커먼 검은 선 흡수선이 나타나거든? 너네 빛 중에 검은 빛은 있어요? 없어요? 검은 빛은 없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얘기는 이 빛은, 여기에 해당하는 빛은 중간에 이 성운에서 어떻게 따라요? 흡수돼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까지 못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별이 만약에 지구 근처에 있어, 만약에 여기 있어, 가까워가지고 별빛이 그대로 오면은 여기다 그냥 같이 그릴까? 자, 별빛이 지구 쪽으로 뭐 방해물질 없이 그대로 온다 그러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전부 다 오겠지. 그럼 지구에서 관측하면 무슨 스펙트럼으로 관측이 될까? 전부 다 왔으니까 연속 스펙트럼으로 관측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별들은 우주의 성운 가스구름 같은 데를 거쳐오기 때문에 일부 빛이 여기다 흡수돼 버리지. 그럼 흡수된 거는 지구로 오질 못하지. 그래서 지구에서 관측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전부 다 관측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뭐 검은 선이 관측된다. 이거를 뭐라 그래? 별빛이 중간에서 흡수됐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 선의 형태로 흡수된 게 관측되죠? 그래서 흡수선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자, 이런 게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고,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에서 하나 더 알아둘 거는 책에도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우리 지구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스펙트럼을 찍으면 방출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주에 이렇게 성운 가스 구름이 있어요. 주위의 별에서 얘가 열을 받았어. 별은 이제 빛만 내는 게 아니고 뜨거운 열도 나오지, 그치? 그럼 이 성운이 주위의 별에서 열 에너지를 받았어. 그럼 성운이 어떻게 돼? 뜨거워지겠지. 가열돼. 그럼 이 가열된 성운에서 빛이 방출돼요. 가열된 가스구름 성운에서 빛이 방출이 돼요. 그거를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원소하고 똑같이 방출선 스펙트럼이 나와요. 됐어?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알아둬야 돼요. 별빛이 그냥 지구로 들어오면 연속적으로 다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별은 일부 빛이 성운 같은 데서 흡수돼 버리고 중간중간에 검은 흡수선,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위의 별빛에서 열을 받아서 가열된 성운에서 빛이 나오면 이런 원소와 같은 방출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됐죠? 개념,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왜 배웠냐면은 자, 오른쪽 페이지를 한번 보자. 자, 오른쪽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울게요. 여기 교실은 저기 빔이 안 나오니까 책하고 참고하면서 보세요. 책에 이거 스펙트럼 세 가지 그림 한번 보세요. 맨 밑에. 구분할 수 있겠니? 어떤 게 연속이고, 어떤 게 방출이고, 어떤 게 흡수고. 구분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지금까지 스펙트럼 뭐 종류 이런 것들 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것들을 왜 배웠냐면은 우주에 이제 존재하는 원소들 종류하고 그 원소들이 얼마나 많이 우주에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제목부터 한번 적어보자. 자, 이런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알 수 있는 것? 결론부터 얘기하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우주에서 오는 별빛들 빛의 스펙트럼을 보고서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와 양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우주는 너네 지금 거의 진공으로 돼 있지, 그치? 우주는. 나중에 이제 뭐 지구과학 같은 데서 이제 뭐 암흑물질 뭐 그런 것도 배우긴 하는데, 그 나중에 개념이고, 우주는 거의 진공이고, 우주에 보면은 질량을 차지하는 별들이 있지, 그치? 맞아요? 그 별들 근처에 뭐 수금지와 목토천에 같이 행성들도 있잖아, 그치? 근데 행성들의 질량은 크게 많진 않아요. 그 별들의 질량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죠, 그지? 우리 태양계도 어때요? 너는 여기 태양이 있어. 그리고 뭐 수금지와 목토천에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걸 합해서 태양계라 그러는데 태양계 중에 태양이 질량의 뭐 99.8%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해요. 응? 그럼 우리 지구의 질량은 엄청나게 작은 거야. 그럼 그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도 질량이 거의 뭐 무시할 정도로 작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우주의 질량을 대부분 차지하는 별들,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더니 어떤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했어요. 근데 별들은 대부분 무슨 스펙트럼으로 나온다? 지구에서 관측하면? 별들?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빛들이 이렇게 찍혀서 나오긴 하는데 중간중간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검은색 흡수선이 나온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어떤 별의 스펙트럼을 찍었더니 이렇게 흡수선이 나왔대? 그리고 지구에서 우리 사람들이 수소 원소의 스펙트럼을 찍어봤대요. 지구에서 우리가 어떤 원소의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원소들은 너네 방정관에 넣고 스펙트럼을 찍으면 무슨 스펙트럼 나온다 그랬어? 네, 방출 스펙트럼 나온다 그랬지? 방출 스펙트럼. 수소가 만약에 여기에 어떤 빛이 이렇게 색깔의 띠가 나오더래. 자, 그러면 뭘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봐봐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별의 흡수 스펙트럼을 찍었더니 수소 원소의 방출 스펙트럼하고 지금 위치가 일치하더래. 원래 선은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일치한다는 걸로 봐서 이 별은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별에서 오는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이 수소하고 다른 곳에 만약에 여기에 찍혔어? 응? 여기에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이 찍혔어? 수소하고 다르지? 다르면 이 별은 수소로 구성된 게 아니야. 그래서 결론 뭘 꼭 알아둬야 되냐면은 별빛의 스펙트럼이 이런 원소의 스펙트럼과 일치하면 이 별은 지금 뭐 수소를 예를 들었잖아. 이 별은 이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별이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 별빛을 만약에 헬륨의 스펙트럼하고도 또 비교를 해봤어. 그럼 헬륨하고도 일치한데, 그럼 헬륨도 들어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만약에 이 별의 흡수 스펙트럼이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하고 일치는 하는데, 흡수 스펙트럼의 두께가, 넓이가 이렇게 넓게 나오면, 넓게 나왔어? 이 흡수선 폭이 넓어졌다는 얘기야. 넓게 나오면 이 별은 수소로 되어 있는데 수소의 양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요. 수소의 양이 많다. 그래서 하나 더 여기다 적어주면 별빛의 스펙트럼 폭이 넓으면 이 별에는 이 원소가 많이 들어있다, 적게 들어있다? 많이 들어있다. 원소의 함량이 많다. 이렇게 판단해요. 자, 그래서 우주에 있는 별들 하늘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 대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하면은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가 뭐가 나오냐면은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가 수소하고 헬륨이 제일 많이 존재하는 걸로 관측이 되더래.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쉴게. 수소하고 헬륨.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펙트럼 폭을 보면은 원소의 함량도 알 수가 있잖아, 그치? 조사를 했더니 수소하고 헬륨이 제일 많았는데 수소하고 헬륨이 한 3대1 정도의 양으로 수소가 더 많더래요. 그럼 요거 이제 많이 보던 거죠. 어디서 봤던 거야? 빅뱅 우주론에 증거 있었잖아, 그치?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뭐였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두 가지가 있었지. 맞아요? 하나가 이제 수소하고 헬륨의 무슨 비? 질량비. 개수비 아니라 그랬어. 질량비가 몇 대면? 3대1.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주 배경 역사. 우주 배경 역사.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빛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 나아간 빛을 직진하는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 그러지? 우주에서 뭐가 만들어졌을 때 입자들이 막 굉장히 많았다가 걔네들이 결합해서 원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가 나아갈 수 있었잖아. 저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 나요? 살짝? 공부 좀 복습 좀 해. 응? 이제 방학이지만 저기 뭐야 놀기도 놀아야 되겠지만 사람이니까. 근데 배운 거 복습 좀 하고 복습하라 그래서 뭐 2시간, 3시간 하라는 게 아니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뭐 책이나 필기한 거 한 번만 읽어보세요. 한 번 읽는데 한 10분, 20분이면 될걸? 근데 그 읽어보는 게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아.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주의 별들의 스펙트럼을 조사해서 원소들의 스펙트럼하고 비교를 했더니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와 원소의 함량을 알아낼 수가 있었더라. 그랬더니 우주에 수소하고 헬륨이 제일 많았는데 수소가 헬륨보다도 더 많은 3대1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더라. 그럼 그 전에 빅뱅 우주론의 과학자들이 뭘 주장했어? 자기의 그 우주가 어떻게 탄생해서 어떻게 진화되어 가는지를 이 사람들이 주장했잖아. 그러면서 우주에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1로 존재할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현재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실제로 관측하니까 3대1로 존재하지. 그러면 옛날에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들의 말이 맞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 오케이? 자, 오늘 배운 거 뭐 쉬우면 쉽다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워. 어려운 개념이고 좀 깊이 들어가면은 뭐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요 정도 보일 때는 개념 정도 좀 알아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밑에 문제 있는데 몇 문제? 요것만 풀고 어려운 거 풀이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그 뒤에 거 나가자. 자, 거기 문제 중에 우리가 중요 문제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다른 문제는 숙제를 좀 하고 지금 여기 빔이 안 나오니까 책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자. 19쪽에 1번. 자,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을 옳게 비교한 것은? 자,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 저번에 배웠는데 핵심은 정상 우주론이나 빅뱅 우주론이나 둘 다 우주는 팽창한다고 얘기했지. 근데 정상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가 팽창을 할 때 요 안에 들어있던 물질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물질이 그대로 질량이 보존되는 게 아니고 우주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새로운 물질이 질량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자꾸 이렇게 증가한다고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질량이 증가한다. 새로운 물질이 생긴다. 근데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어때요? 우주가 팽창하긴 팽창하는데 원래 우주에 있던 물질들이 우주로 흩어질 뿐이지 새롭게 생성되는 물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있었지, 그치? 그래서 밀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밀도는? 자, 밀도는 어떻게 구해요? 부피분의 뭐야? 질량이잖아, 그치? 그러면 정상우주로는 우주가 커져요. 우주가 커져요. 근데 안에 질량도 자꾸 증가하지? 그럼 분모, 분자 다 커지니까 밀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빅뱅 우주로는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우주가 커져요? 부피가 커져요? 근데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분모만 커지니까 값은 그렇지 밀도는 자꾸 줄어든다. 요게 핵심이죠. 자 그러면은 맞는 거 몇 번일까? 이거 쉬우니까 답만 보자. 4번? 그렇지 4번이 맞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볼까요? 자 6번 전에 배웠던 거 기억 더듬어 보세요. 자 6번 빅뱅 우주론에 따라 우주가 팽창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쓰래요. 그 선생님 그때 설명할 때 막 오른쪽으로 이제 시간 순서대로 적어준 거 있을 거야. 자,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빅뱅 우주론에서 한 점에서 빵 폭발하죠. 빅뱅. 그 다음에 이 한 점에 있던 입자들이 어떻게 됐어? 튀어나왔지. 튀어나와서 맨 처음 튀어나온 입자들이 뭐가 있다 그랬지? 기본 입자들이 쿼크랑 전자 같은 경입자. 그 다음에 이 쿼크들이 결합을 하죠. 결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져? 양성자랑 중성자.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가 또 결합을 해서 뭐가 돼? 원자핵. 원자핵은 빅뱅 후 몇 분? 3분 후에. 선생님이 시간 적어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38만 년 후가 됐더니 이 플러스 띄는 원자에게 마이너스 띄는 전자가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져? 원자. 그치? 그리고 이렇게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이 많던 입자들이 결합을 해서 입자 수가 줄어들었지. 그래서 빛이 이 불투명한 우주에서는 직진하지 못하다가 원자 만들어진 이후에 투명해지니까 빛이 직진하게 됐지. 그게 뭐라고? 우주 배경 복사. 맞아요? 자, 이런 과정인데, 그리고 조금 더 과정을 좀 더 보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런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 입자들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라 그랬어? 수소. 그치? 수소가 제일 많잖아. 이런 수소들이나 원소들이 결합을 해요. 아예 결합한다기보다 밀도가 좀 높은 곳에서 뭉쳐갖고 거기서 뭐가 탄생하냐면 별이 탄생해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별이 탄생해서 어떻게 진화하고 이런 것들. 자, 그럼 선생님 지금 순서 다 가르쳐줬으니까 골라봐봐. 순서가 어떻게 될까? 응? 맨 처음에 뭐야? 기억. 네, 그치? 그 다음 니은 리을 미음? 미음의 원자가 먼저야? 디귿의 원자핵이 먼저야? 핵이 먼저지? 그래서 원자핵 그 다음에 원자. 그치? 그럼 답 나오죠?
나왔어요? 몇 번? 그렇지. 이거 골라주면.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9번 한번 볼까요? 9번. 자, 9번은 그림은 빅뱅 이후 A, B 시기를 나타낸 거다. 지금 그림에 보니까 A가 빅뱅 후 몇 분? 3분이네? 그럼 이거네? 이거? 빅뱅 후 3분 후에 뭐가 만들어졌어? 원자 핵. 그 다음에 B는 빅뱅 후 38만 년 후네? 요거네? 뭐가 만들어졌어? 원자. 그치? 요거에 관계된 문제네. 자, 그러면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우주의 크기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작았다. A가 어때? 우주는 자꾸자꾸 팽창하잖아. 그치? 그럼 A가 작고 B가 더 커졌겠지. 그치? 1번은 맞고. 2번. A 시기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됐다. A 시기에 뭐가 만들어져? 원자핵. 그럼 뭐 헬륨 원자핵 생성됐겠지? 그 다음 3번. B 시기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했다. B 시기에 원자가 만들어졌잖아. 원자는 뭐야? 원자핵에다가 전자가 붙어있는 거. 원자가 뭔지는 알죠? 원자핵에 전자가 이렇게 결합한 거. 이게 원자잖아. 그치? 맞고 4번에 B 시기의 우주 온도는 10억 켈빈이었다. 맞니? 온도까지 좀 알아두면 좋은데 이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 우주의 온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빅뱅 빵 터졌을 때는 온도가 어떨까? 굉장히 높겠지. 그리고 물질들이 이렇게 팽창하면서 우주가 커져가면서 온도가 차츰 어떻게 됐을까? 낮아지겠지. 그래서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 온도 앞에 얼른 찾아봐봐. 다른 온도는 그렇게 뭐 굳이 외워둘 필요는 없는데 얼마래? 네? 3000켈빈. 그지? 그래서 요거 온도도 가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아주세요. 원자가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원자도 생성이 됐는데 3000켈빈일 때 우주 온도가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입자들이 잘 결합하기가 힘들어요. 온도가 높으면 입자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 빠르지. 그럼 일단 접촉을 해야지 얘가 결합하든지 무슨 반응을 하거든.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으면 반응하기가 힘든데 우주 온도가 낮아지다가 3000켈빈까지 도달을 했더니 낮아졌더니 이 원자에게 빨리 돌아다니던 전자가 결합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원자가 된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됐어요? 5번은 B 시기에 수소 헬륨의 원자가 생성됐다. B 시기에 원자 만들어진 거 맞죠? 자, 그 다음 11번. 자, 문제 보니까 아유, 빔이 나오면 좋은데 빔이 없어가지고. 자,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우주 배경 복사. 선생님이 간단하게 다 얘기했듯이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빛이었잖아. 빅뱅 우주론의 증거고. 근데 현재 우주 배경 복사는 뭐 WMAP 위성이나 뭐 이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관측할 수가 있거든. 근데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어디에서나 대체로 어떻게 관측이 돼? 균일하게 관측이 돼요. 모든 방향에서. 자, 그러면 기억.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관측된다. 맞아요? 맞니? 그 다음 니은. 원자핵이 생성되면서 우주로 퍼져나간 빛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주 배경 복사는 원자핵이 아니고 뭐가 만들어지면서? 원자. 틀렸지? 그 다음 디귿.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되었다는 우주론의 증거다. 야, 우주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자꾸 생겼다. 그 빅뱅 우주론이야, 정상 우주론이야? 정상 우주론이지. 근데 정상 우주론에서 이 우주 배경 목사를 뭐 주장하고 그러진 않았단 말이야, 그치? 그럼 지금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답은 기억하라. 그죠? 같이 풀다 보니까 쉽지.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 배우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자꾸 이제 공부하고 복습하다 보면은 문제가 쉬워요. 네? 자, 그다음 15번 쉴게요. 자, 21조 15번 15번은 딱 그림 보니까 이게 뭐에 대한 문제인지 딱 감이 와야 돼. 지금 15번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게 양성자,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게 중성자. 맞아? 그럼 이거 뭐에 대한 문제겠니? 그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막 결합해서 원자핵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문제로 낸 거겠지. 그래서 이거 정리해볼까? 봐봐. 자, 우주가 태어났을 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었는데 우주에 에너지도 많고 혼란한 시기여서 이것들이 처음에는 개수가 1대1 정도로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 근데 이것들이 서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죠? 바뀌었는데 어떤 과정이 더 쉽다 그랬어요?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과정이 더 쉽다 그랬지. 자세한 설명은 그 전에 거 기억나니?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 누가 질량이 크다 그랬어? 중성자가 질량이 약간 커요. 그 다음에 양성자가 질량이 약간 작아요. 그러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은 질량 작은 게 질량 큰 걸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럴 때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했어? 흡수해야 된다 했어. 그러니까 질량이 작으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서 질량 큰 걸로 바뀌어야지.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 해서 질량하고 에너지는 서로 바뀔 수 있다 했잖아. 기억나니? 그거는? 네. 그러면 거꾸로 중성자가 양성자 될 때는 질량 큰 게 질량 작은 걸로 바뀌니까 질량이 감소했지? 감소한 만큼 지가 에너지를 내보내면 돼요. 그럼 어떤 게 더 쉬워? 에너지를 어디서 끌고 오는 게 쉽니? 지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조금 내보내는 게 쉽니? 내보내는 게 훨씬 쉽지. 지가 조금 내보내면 끝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밑에 과정이 양성자 되는 과정이 더 쉬워서 나중에 개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몇 대면? 얘가 많아져서 7대1의 비율을 갖게 됐다 그랬잖아. 요 그림이 지금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치? 지금 양성자 다 세보면 양성자가 몇 개? 네? 양성자 거기 빨간 거 다 세봐요. 몇 개예요? 14개지? 응. 7개, 7개에서 14개. 그리고 중성자가 2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그럼 14대 2니까 7대 1 맞죠? 요 중에서 요거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무슨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됐죠. 헬륨 원자핵. 헬륨이 원자번호 몇 번? 헬륨이 몇 번이야? 수헬리별 2번. 원자번호는 요 양성자 개수 갖고 매기잖아. 그치? 그리고 일반적인 헬륨은 질량수가 4짜리. 하나, 둘, 셋, 넷. 질량이 4짜리. 이런 헬륨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뭉쳐서 헬륨 원자핵이 하나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이 각각 수소 원자핵이 된 거지. 수소가 몇 번? 원자번호 1번.
그러면 양성자가 하나 있었겠지, 그치? 근데 일반적인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만 구성이 돼요. 질량수 1자리. 됐어? 그러면 원자핵 중에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의 개수를 봤더니 수소 원자핵이 몇 개야 이거? 12개죠? 헬륨 원자핵은 이 4개가 뭉쳐서 하나가 된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개수가 이렇게 됐는데 질량은 얘는 각각 하나의 질량을 차지하는 거지? 질량이 12고 얘는 입자 개수는 하나지만 원자핵은 하나지만 질량은 얼마야? 4지. 그래서 질량비가 몇 대면? 3대 1 이렇게 우주에서 생성됐다.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 됐어? 이 전체적인 과정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응? 자세한 거 그때 설명했던 거 영상을 다시 한번 보든지 까먹었으면 그럼 기억보자. 빅뱅 후 3분이 되었을 때 문제 한번 보면은 그림은 우주 탄생 이후 어느 시기에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를 나타낸 거래. 지금 개수비 그림에 나왔죠? 그리고 이로부터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시기에 대한 설명.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시기. 요거. 얘가 생성된 시기. 응? 그 원자핵이 생성된 시기. 그럼 기억. 빅뱅 후 3분. 맞아요? 아까 전에 원자핵은 3분 후에 기억났고. 니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개수비인지 질량비인지 잘 읽어야 돼요.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이야. 3대 1이 아니죠. 틀렸고. 그 다음 디귿.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원자핵이니까 질량비는 몇 대면? 3대 1. 답은 기억하나. 그치? 고등학교 가면은 문제가 전부 다 이렇게 수능 형태인 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걸로 모두 골라라. 거의 대부분 문제가 다 이렇게 나와. 자, 17번 한번 보자. 17번은 오늘 배운 거예요. 자, 그림은 여러 종류의 스펙트럼이 형성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A 보세요. 그림에서 A 보니까 그 별빛이 그냥 맞지? 지구 쪽으로 스펙트럼 아니 저기 프리즘 분광기 쪽으로 그치? 그럼 아무런 방해 물질을 거치지 않고 그냥 왔으니까 무슨 스펙트럼이 찍힐까? 그렇지,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 B. 그림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B는 지금 별빛이 성운으로 갔다가 성운이 뜨거워진 거야. 그래서 그 글씨 보면 뭐라고 있어? 에너지를 얻은 기체가 성운 얘기하는 거에 기체가 방출한 빛이 왔대요. 그 방출한 빛이 오고 무슨 스펙트럼? 그렇지, 방출 스펙트럼. C는 지금 성운을 거쳐서 지구 쪽으로 왔죠. 그럼 성운에서 일부 빛을 어떻게 한다 했어? 흡수되고 남은 빛만 오는 거지. 그 흡수된 곳이 시커멓게 나타나는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볼 줄 알겠지? 그럼 기억보자. A는 연속 스펙트럼 맞네? 그 다음 니은. 백열등은 무슨 스펙트럼 나온다 그랬어? 아까 연속 스펙트럼이지? 그럼 백열등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B가 나온다 그랬는데 백열등은 B가 아니지? 연속이지? 틀려. 그 다음 디귿. C는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후에 관측한 거다. C는 지금 그림만 봐도 어떻게 돼? 저온의 기체 통과하고서 남은 빛만 온 거잖아. 그치? 디귿? 맞죠? 그럼 답은? 기억 디귿인가요? 모를 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0번을 한번 봅시다. 자, 20번 스펙트럼 그림이 나왔네요.
첫 번째 가를 딱 보니까 그림에 지금 빨주노초 파란보가 전부 다 보이는데 가시광선이 전부 다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어떻게 돼 있어? 검은 흡수선이 있지. 그치?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검은색의 흡수선이 있어요. 지금 그 흡수선이 4개 있지만 다 그러니까 2개만 그렸어. 그럼 이거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무슨 스펙트럼? 그렇지. 이거 흡수 스펙트럼이지? 흡수 스펙트럼은 아까처럼도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별빛들을 관측하면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 나타난다 그랬지? 그 다음에 나 보세요. 나는 딱 보니까 전부 다 검해. 그치? 검은데 중간중간에 어떻게 돼 있어? 빨간빛, 파란빛, 뭐 보랏빛 중간에 이렇게 띠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에 뭐 빨간빛, 응? 뭐 이쪽에 파란빛. 그럼 이렇게 어떤 색깔의 띠만 군데군데 나타나는 거 무슨 스펙트럼? 그렇지. 방출 스펙트럼이지. 방출 스펙트럼은 원소들 가지고서 방전관에서 방전시켜 보면은 이런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랬어. 그리고 왜 중간중간에만 빛이 나오냐면은 이 원소 원자들의 그 에너지 준위, 에너지 궤도는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그치? 뭐는 한 거는 그냥 확실하게 기억하네. 근데 네가 복습을 안 해서 그래. 저번 시간에 한 거는. 아예 안 했지, 복습. 열악증이네. 자, 기억 보세요. 그러면 가는 방출이다. 틀렸죠? 그 다음 니은. 가와 나는 동일한 원소를 관측한 것이다. 얘가 만약에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 별의 흡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났대. 그래, 이 별은 뭘로 되어 있다라는 거야? 일치하니까. 수소로 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럼 별의 수소의 스펙트럼과 우리 지구에서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을 비교한 거잖아. 그치? 그럼 같은 원소 맞아? 그렇지. 같은 원소. 그 다음 디귿. 가와 나는 전자가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해서 생긴다. 맞을까? 가와 나는 전자가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해서 생긴다. 나는 어때? 나부터 보자. 나는 뭐라 그랬어? 왜 빛이 이렇게 방출된다 그랬어?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갔다가 내려올 때, 안정하기위해서 내려올 때 빛이 방출된다 그랬지? 뭐가 이동한 거야? 전자가. 그럼 나는 전자가 이동한 거 맞죠? 맞아요? 전자가 내려오면서 빛을 방출한 거잖아. 그치? 가는 뭐라 그랬어? 아까? 별빛이 우주에 성운 같은 데 지나오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빛이 흡수돼 버리고 나머지만 오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뭐 전자가 뭐 방출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나에만 해당하는 거, 나만. 이해됐니? 답이 없는데. 답이 없냐? 아, 뭐 잘못했나 그러면? 그죠? 뭐가 잘못됐냐? 기억 맞아. 기억 틀렸지. 니은 가와 나는 동일한 원소.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는 전자가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여 생긴다. 응? 잠깐만. 20번이죠? 선생님 뭘 잘못 풀었나? 20번에 지금 봐봐. 선생님이 뭘 지금 문제를 잘못 읽었냐면은 선생님도 실수해요. 이해는 무조건 맞죠? 기억 틀리고 이해는 맞지? 디귿을 보면은 가와 나는 전자가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여 생긴다.
아까처럼 이렇게 원자핵이 있을 때 전자들 돌아다닐 에너지 중위 껍질이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전자가 올라갈 때는 안쪽에 에너지가 작고 바깥쪽에 에너지가 어떻다 그랬어? 크다 그랬지? 그럼 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그랬지? 흡수한다 그랬지, 그치? 그럼 거꾸로 전자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디귿은 요 가에 보면은 흡수 스펙트럼이잖아. 흡수 스펙트럼은 요 경우에 나타나긴 해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 원소 가지고 이렇게 전자가 올라갈 때 에너지 흡수하잖아, 그치? 이 흡수한 게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으로 찍혀. 그래서 지금 문제는 선생님이 잘못 생각했던 게 뭔지 보이니? 선생님이 이 흡수 스펙트럼은 지금 별 가지고서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 별빛이라는 얘기가 없잖아. 그치? 그 선생님이 그거를 잘못 읽은 거지. 별빛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같은 수소에서, 같은 원소에서 전자가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지? 그럼 흡수 스펙트럼 나타날 수 있지. 그 다음에 전자가 내려갈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지? 방출 스펙트럼 나타날 수 있지. 요거에 대한 문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니? 지금 별빛이라는 조건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니은, 디귿 두 개 다 맞겠다. 네? 자, 그 다음에 중요 문제가 끝났네? 중요 문제 끝나고 나머지 문제 있잖아. 나머지 문제 집에서 좀 풀어오고, 알았지? 다음 시간에 질문 있는 거 해야 돼요.